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중국 부동산 위기 관련 소식이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중국 경제 지표가 공개될 때마다 시장에 부담을 안기면서 중국을 향한 부정적 심리는 무게감을 더해가는 중이다. 지난 8월 15일 중국 GDP에 포함되는 7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투자 등 지표가 발표되었으나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더 주목받은 것은 따로 집계하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생략한 것이다. 직전 6월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온 대졸자들의 실업이 7월부터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 내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정치적으로 발표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8월 15일) 중국은 6월에 이어 2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MLF 금리를 내리고 나면 21일 발표될 LPR 대출우대 금리도 내리는 것이 수순이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면 중국의 실질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긴축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부동산 위기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초 시장 심리는 더욱 악화됐다. 위안화 약세는 물론 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 부동산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디폴트 위기에 처한 민간 기업들의 양질의 자산을 국유기업이 인수토록 유도하며 민간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큰 위기는 피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민간 경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적 시나리오다. (8월)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다른 통화 대비 유독 컸다.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와 원화의 반응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오를까? 현 시점의 광범위한 시장 균형을 고려한 적정 환율은 8월 18일 현재 1326원이다. 필자가 단기 전망에 활용하는 적정 환율 추정 A 모델은 올해 내내 1325원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원 범위에 갇혀 있다. 다음 그림은 중국 부동산 시장과 중국 경제 변수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적정 환율 추정 B 모델과 실제 원달러 환율을 비교한 것이다. 평상시보다 중국 변수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시기에는 B 모델이 현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제2의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장기 침체에 허덕인다면 한국 경제가 순항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